안녕하십니까. 룩TV 윤창입니다. 필리핀 사업 제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포기해. 언감생심 그 결혼 꿈도 꾸지 마. 몇 년 뒤에 그 아이 말고 부모 있는 집에서 제대로 큰 20살 넘은 아이 데려와. 며느리 정상적인 집에서 제대로 자란 아이 원하는 건 부모 기본적인 희망사항이야. 엄마도 부모가 있고 없고 가진 게 있고 없고 기준으로 사람 보시는 줄 몰랐어요. 오지간해야지. 미성년 어린애 부모도 갈 데도 없는 애랑 결혼한다는 놈이 제정신이야? 좋아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해서 따뜻한 데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보호자로 지켜주고 싶어요. 이 마음, 이거 하나면 됐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엄마. 알았어요, 엄마. 생각해 볼게요 하고서는 헤어지라 그러시잖아요. 헤어진다 그래놓고 안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 여보. 헤어지려고 노력하는 척 하다가 안 헤어져진다. 못 헤어지겠다 그럼. 이가 지금 해? 나가 이래. 방금 보셨던 드라마의 상황 익숙하죠. 결혼에 대한 반대. 사실 여러 다른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은 흔하게 나오고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바로 여러분이 겪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하게 될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 반대의 상황 중에서도 제가 이 결혼 반대에 대한 이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찌 보면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 그리고 어떤 인생의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반대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에 사실 이 결혼에 대한 반대는 어떤 때에는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반박 불가한 그런 반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때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대를 터무니없이 그냥 해버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혹은 가족이 혹은 친구가 여러 이유를 들어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얘기를 할 때 그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간에 결국 그 상황에서 당사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보통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반대에 수긍을 하며 결국은 포기를 하는 그런 쪽의 선택을 많이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이제 자기가 강행을 했다가는 불행해진다. 이런 식의 상황을 익히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의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때로는 사랑의 도피 이런 생각을 벌이기도 하면서 결국 자기 의지대로 결혼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럴 때에 만약에 이제 결혼을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 수십 수백 가지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결혼을 죽어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를 보통 얘기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이 마음, 이거 하나면 됐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엄마. 그렇죠.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이유가 필요했죠. 그가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데는 단 하나의 이유면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응답, 그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린 잘 살 수 있어 라고 대응하지 않죠. 보통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가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로 충분하죠. 어찌 보면 필리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영상 1편을 보셨다든지 아니면 다른 검색을 하셨다든지 하시면서 필리핀 사업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가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
수십 수백 가지를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말리려 들 겁니다. 소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죠. 이게 이래서 힘들어, 안 된다더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필리핀에서 사업하기를 주저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현재로는 5만 교민들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들에게는 과연 몇 가지 이유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왜 필리핀에서 결국에는 사업을 하고야 말게 된 것일까요? 다들 어렵다 하는데, 다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둘째 딸 아이의 성적표입니다. 대충 봐도 상당한 성적이죠. 이 성적표를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제가 제 아이의 자랑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 바로 이 성적과 관련한 저희 딸아이에 대한 일화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필리핀에 오게 된 것은 저희 딸들의 이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아주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했고, 저로서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제도 안에서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적어도 이제 제 아이들만은 조금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그런 환경에서 사실은 공부를 하기를 좀 바랬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었고, 사실은 저희 딸들이 먼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었어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은 필리핀의 어학연수였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아직 뭐 초등학생 무렵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뭐 그 당시 이제 어학연수들을 이제 많이 떠나던 그런 또 붐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필리핀의 이제 알라방이라는 곳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아이가 굉장히 흥미를 가지면서 자기가 좀 더 뭔가를 더 해봐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름 유학이라는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 사실은 가급적이면 아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없는 형편이지만 아이를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고, 어디로 유학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가장 현실적인 측면에서 뭐 미국, 캐나다, 호주 혹은 유럽권은 뭐 아시다시피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제가 버는 돈으로 뭐 그 정도를 충분히 지원할 만한 자금이 되지는 못했어요. 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뭐 그것도 딸아이 혼자가 아니라 둘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은 우리나라보다 환율이 싼 동남아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 중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필리핀이 당연히 낙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필리핀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어학연수를 보내었을 때도 사실은 그 결과가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뭐 제가 뭐 지금 여기에서 필리핀 사업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유학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반대나 편견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흔히 뭐 어학연수, 영어 교육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뭐 그런 서양이라는 백인들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필리핀도 생활적인 측면에서 영어를 굉장히 많이 구사를 하고 있고, 물론 중하층민들은 좀 못하는 편이지만 중상층 이상에서는 영어를 상당히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고, 역시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발음도 괜찮은 뭐 그런 영어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국제학교라면은 말 그대로 현지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어를 모국어로 삼는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선생님들도 보통은 그러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이를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낸다고 하니까 뭐 저의 부모님도 그랬고 주변에서도 아유 뭐 필리핀에 유학을 보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걱정 아닌 걱정의 뭐 그런 말들을 한두 마디씩 이제 보태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반대 의견들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뭐 동남아냐부터 뭐 그렇게 후진국을 가냐 뭐 이런 굉장히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반대 의견들이었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반대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를 동남아에 유학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뭐 다죠.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낸 사례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애들은 카드라 통신인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반대의 얘기를 한마디씩 거들며 나서는 거죠. 근데 뭐 적어도 제가 영어 강사로서 알아본 바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보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안전하다고 하는 다바오를 최종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은 다 차치하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성공적이죠. 아까 뭐 결혼식에 대한 반대, 이 결혼은 무조건 실패한다, 불행해질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 중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그렇게 이제 반대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나름 좋은 결과를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점, 그것이 일단은 적어도 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저희 딸이 처음부터 이런 성적을 당연히 받지는 못했죠.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성적이 평균 이하의 성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성적을 거뒀는데 말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뭐 절대 머리가 비상한 천재형의 수재가 아니에요. 국제학교에서 말 그대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 이런 성적을 받아내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저희 둘째 딸은 지금 고2의 나이인데 밤에 잠을 자질 않아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제발 밤에 좀 자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잠을 하루에 한두 시간 겨우 잘까 말까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참 너무 안쓰럽습니다. 너무 안쓰러워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하루는 좀 다그치듯이 자라고, 공부를 그렇게 공부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제발 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당황했죠. 우는 이유를 뭐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잘하는데 왜 울까요? 그죠? 왜 우냐? 라고 이제 했더니 제 딸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저도 정말 힘들어요. 저도 자고 싶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대요. 그 말을 들은 제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아빠.
남들처럼 뭐 이렇게 춤을 잘 춘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다른 면이 뛰어나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밖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지금은 자기가 뭐 꼭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마음먹은 목표가 분명하지는 않은데 나중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자기 성적이 안 돼서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뭐 부모의 입장이라면 아마 제 심정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제가 참 뭐라고 아이한테 얘기는 할 수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 딸아이가 공부를 하는 단 하나의 이유,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였던 겁니다. 왜 공부를 그렇게 하느냐?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단 하나의 이유에 불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야 마는데도 사랑하니까 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필요했고,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사실은 오늘도 학교를 못 갔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워낙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자주 감기 몸살에 시달리는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의 공부를 해 나가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만류를 해도 자기가 그것을 하는 데는 단 하나의 이유,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했던 말,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진짜로 뭐 자랑을 할 만한 일이 있다면은 마침 어제 저희 큰딸아이가 아테네오 대학교의 졸업장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잠깐만. 나오고 있다. 우하하하. 자, 이제 뒤로 당겨. 이야, 우리 딸 레미가 오늘 졸업증을 받아서 아테네오 대학교 앞에 왔어요. 이게 필리핀의 아테네오 대학의 졸업장입니다. 박수 짝짝짝짝. 예, 그렇습니다. 네, 요건 자랑입니다. 필리핀 대학을 뭐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쉬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일부 졸업 인원의 어떤 비율을 조정을 한다는 얘기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필리핀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물론 전공 서적도 다 이제 영어이기도 하지만 또 아무래도 필리핀어도 같이 쓰는 뭐 그런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어떤 언어적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딸의 졸업을 여러분들도 같이 좀 축하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필리핀에서의 교육이나 유학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따로 또 영상을 한번 만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나 교육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